최근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년에 비해서 그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수개월간 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이 한미동맹이지 그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예, 이번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다지는데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올해 방금 타결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지난주 타결된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미 동맹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흔히 SM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년간 협상이고요. 한번 체결하면 5년 정도 유효한 그런 협상인데 이게 최근 2년 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의 상징적 어떤 약속이 분담금 조정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서 체결되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한미 간에 13.6% 인상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상승 수준에 연동시켜서 한미 분담금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이번 협상의 어떤 고충이랄까 특징들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실은 굉장히 한국 정부에게 이제 유리하게 타결이 되었다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13.6%는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것이고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었죠. 근데 이번에 초기 단계에서 13.6% 인상이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매년 우리 국방비 상승의 증대에 연동시켜서 같은 비율로 우리의 분담금이 증대하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지금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출범 동시에 트럼피즘의 지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비용 중심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불필요한 미국 국민들의 돈을 써서는 외교 정책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 때 정책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두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지만 5년간 단연 계약이 매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5년 혹은 6년 후에는 미국 정부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런 총액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약간 자화자찬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효과가 반영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 중에도 이제 짧게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그 기존의 그 물가 상승률이 아닌 그 국방비 상승률에다가 연동을 시킨 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 방위비하고 국방비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인데 이걸 서로 연동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방비가 향후에 증대되는 요인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전작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자체 국방력을 높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런 목표와 내용이 국방비에 반영이 됐으면은 그게 진행되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연동되어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한미 간의 방위비 액수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방위비의 뭐 의무라 그럴까요? 액수는 조금 연동되어서 낮아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할 만한 상황인데 이번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국방비 뭐 전작권도 가져오고 뭐 이제 그 간부화되는 군 동향도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국방비가 높아지는 거에 또 연동돼서 한미 간에 책임을 져야 될 방위비도 높아지는 거여서 이것이 좀 서로 논리적으로 좀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평가 혹은 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한 그 분담금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다소 높은 그 분담금 인상률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협상을 타결 지은 데는 뭔가 그 다른 목적이 있다는 그런 그 평가가 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정책 기조에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분담금 협상에선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게 혹시나 이게 희망사항이 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지금은 뭐 거의 고유명사가 되었죠. 비핵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은 생색은 우리 정부가 내고 실속은 이제 미국 정부가 챙기고 뭐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보였던 우리의 어떤 의지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너무 쉽게 사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의도한 바가 그냥 이렇게 잘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하는 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의 관점에서 방위비 분담 혹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양국 간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경쟁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큰 그림으로 그리는 아시아 전체 지역 전략 구상과도 연동된 부분이 있고 또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행정부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미국 의회의 역할과 영향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 조금 골칫거리로 남겨져 있던 한미 분담금 협상이 성과되었다라는 이런 의도하지 않은 이런 선물을 우리가 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남은 1년 동안에 적극 지지해 달라는 우리의 희망사항 혹은 바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게 관철될지 우리의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전달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지난달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렇게 타결을 했는데 전년 대비 1.2%였습니다. 수치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일반인들은 1.2%, 13.6% 이런 숫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지 좀 궁금해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사그라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관점에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냐,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관심들 가지세요. 우리 방위비 분담이 확정이 되면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 사실 여전히 한미동맹은 북한이라는 상대적인 적을 대치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동맹 관계이고 또 우리는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이고 일본에는 한 45,000명 정도의 주일 미군이 있고요.
또 방위비 책정을 구성하는 내용도 많이 다르고 해서 직접 비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바로바로 드러나는 뭐 최근의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불리한 분담금 협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과 비교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항목을 조정하는 그런 뭐 방식도 다르고 해서 직접 비교는 어렵고, 다만 한미 분담금 협상에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아무튼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직접적 비교는 뭐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수치만 보면 좀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에 맞서는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그 시기적인 그 특징을 보면 지금처럼 빨리 그 분담금 협상이 그 타결된 것의 의미가 또 없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타결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 내용이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중시하고 동맹 관계를 중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었던 미국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표가 48%가 넘는 그런 미국 국민이 공화당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굉장히 뭐 양국 간의 골칫거리였는데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타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맞물려서 일종의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안보 정책의 플랫폼 같은 그런 이제 대외 정책 뭐 가이던스 이런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과거와 달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 중요성, 한반도 문제 중요성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에서의 오해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적절한 시점에서 매우 신속하게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모두 양 정부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한국과 미국이 누가 더 손해다 손실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동맹 관계에서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뭐 대체로 양국 모두 자기의 뭐 국가 이익과 실리를 챙긴 그런 협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